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엑셀에 대한 스프레드시트인 엑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출제 기준안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발표된 기준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출제 기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을 주관하는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고요. 실기에 대한 출제 기준안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자, 먼저 사무자동화 실무 부분에서 스프레드시트입니다. 해당된 프로그램은 시험장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이제 시험을 보면 되겠고요. 스프레드시트가 이제 우리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문제의 출제 기준안을 어디에 두고 만들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부서 팀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생성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고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고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고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적합한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 목적에 따라 분석할 수가 있고 수집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해당 부서팀에 제공할 수가 있고 수집 분석한 데이터를 해당 부서팀에 제공할 수 있고 분석된 데이터를 담당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고 업무 처리를 위해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프레드시트에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을 출제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둬서 이제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출제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과목별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고요. 총 시험 시간은 3과목이고, 네, 거기서 이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이 데이터 관리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면 부서팀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생성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고,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서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가 있고,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고,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 목적에 따라 분석할 수 있고, 수집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해당 팀에 제공할 수가 있고, 분석된 데이터를 해당 부서에 제공할 수가 있고, 분석된 데이터를 담당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자료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데이터 관리, 우리는 액세스를 이용해서 진행할 내용이고, 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파워포인트죠. 그래서 한번 또 읽어보면 어떤 내용일까? 부서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와 생성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고,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고,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고,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 목적에 따라 분석할 수 있고, 수집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해당 팀에 제공할 수가 있고, 분석된 데이터를 해당 부서에 제공할 수 있고, 분석된 데이터를 담당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고, 발표 보고를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이렇게 이제 3과목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했으면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입력 또는 조회 화면을 출력을 하고, 표 그래프를 출력을 하고, 보고서를 출력하고, 슬라이드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출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출제 기준안에 대해서 보면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실기시험은 작업형이고 2시간 내 요구 사항에 따른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작업 내용을 인쇄를 해서 출력물 4장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험 시간 내에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시간 내에 제출된 작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자, 스프레드시트 엑세스 파워포인트에서 요구사항에 제시된 세부 작업이 있어요. 작업표, 그래프, 조회화면, 보고서, 제1슬라이드, 제2슬라이드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그 득점이 0인 경우에 한해서 0인 상황인 경우가 있는데 그 0인 상황은 그럼 어떤 경우냐라는 거죠. 자,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작업표, 그래프에서 득점이 0인 경우, 작업표에서 수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프에서 데이터 영역 설정 오류로 요구사항과 맞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는 이제 0점 처리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조회 화면 또는 보고서에서 그 득점이 이제 0인 경우, 조회 화면에서 SQL문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놔둔 경우, 보고서에서 중간 결과행 동시 오류로 0점으로 처리된 경우,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는 1슬라이드에서 0점인 경우, 2슬라이드에서 0점인 경우, 그리고 여러 기타 작업에서 지정한 요구사항과 맞지 않는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엑셀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이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버전과 시험 장소에 있는 프로그램 버전을 확인을 한 다음에 본인에 맞게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엑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엑셀의 화면 구성, 화면 확대 축소, 시트 보는 것, 다음에 저장하는 것, 셀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엑셀 화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화면입니다. 자, 먼저 화면 구성을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죠.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있는 거죠. 저장 단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 표시줄, 여기에 이제 저장하면, 여기에 이제 파일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리본 메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해당되는 탭, 그룹, 명령이다 라고 하는데 탭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주면 리본 메뉴가 사라지게 되죠. 다시 또 더블 클릭하면 리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리본 메뉴를 보면서 작업하는 게 좋겠고, 자, 최소와 최대와 닫기 단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셀에 있는 주소를 알려주는 이름 상자가 돼요. 그래서 셀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셀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셀 이름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노란색으로 칠해 놓고 이곳에 셀 이름을 임시다 라고 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나중에 목록을 눌러서 임시를 눌러주면 이 영역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이름 상자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중요한 수식 입력줄 자리가 됩니다. 수식 입력줄은 내가 수식을 입력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12라고 썼어요. 그러면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볼게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equal 10 나누기 2라고 썼어요. 네. 그래서 눈에는 5라고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입력한 내용을 알려주는 게 이 수식 입력줄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와 1 여기 사이가 눌러주면 모두 선택 단추가 돼요. 그래서 셀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1, 2, 3, 4 네, 행 번호가 있고 A, B, C, D 열 머리글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단에 여기가 시트 탭의 자리가 돼요. 플러스를 눌러주면 계속해서 탭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탭색, 이것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고 탭색 눌러주면 이렇게 해당된 색깔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태 표시줄이 있고 여기가 이제 시트를 어떤 상태로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는 첫 번째 기본 보기 상태인데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로도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형태로 볼 수가 있고, 첫 번째 거 다시 눌러주면 기본 보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확대, 네, 그 다음에 화면 축소죠. 화면 확대 축소는 화면상에서만 크게 보겠다, 작게 보겠다의 의미고, 인쇄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마우스 컨트롤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되고 또 내리면 축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당된 시트 탭을 삭제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눌러주면 시트를 삭제할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내용을 적으면은 시트지 이름에 대한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 2, 3, 4가 행 번호다라고 그랬는데 엑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 아래로 가는 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엑셀의 마지막 행은 148,576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148,576으로 했을까? 그냥 100만 번, 200만 번 하면 훨씬 좀 편하지 않을까 기억하기가. 이 숫자는 2의 배수승이에요. 그래서 갖다기 해주고 2 쓰고 꺽쇠 Shift 6에 보면 있어요. 20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의 20승을 알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138,576이라는 숫자는 2의 20승을 한 결과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 끝을 가볼까요? 네,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주면 여기가 오른쪽 끝이 돼요. 그럼 마지막 열이 몇 번째인지라는 걸 우리가 보려고 했었는데 XFD 이렇게 로마자로 써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가 쓰는 10진수로 얼만가라는 거예요. 여기다 클릭을 해주고 갖다기 해주고 C 컬럼을 쓸 건데 C, O, L 쓰다 보면 컬럼 보이죠? 컬럼 수가 아니에요. 컬럼을 보이죠? 더블 클릭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얘가 16,384를 의미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16,384라는 것도 분명히 2의 지수승일 거예요. 이건 2의 몇 승일까요?
네, 같이 따교해주고 틀릴 수도 있어요. 네, 2의 15승일까요? 14승일까요? 네, 네, 맞았어요. 네, 2의 14승인 거예요. 그래서 2의 20승, 2의 14승. 그래서 이 셀이 뭐 정말 많이 보이죠? 148,576 곱하기 16,380 4개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하는 곳은 어디였어요? A1이었죠. 이제 A1으로 가야 되겠죠? 물론 가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방에 가는 방법은 컨트롤 홈키를 눌러보세요. 네. 자, 컨트롤 홈키. 홈키가 어디 있는지까요? 어디 있을까요? 네, 키보드마다 배열은 조금 다른데 저는 백스페이스 오른쪽에 봤더니 홈이 있어요. 네, 위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컨트롤 홈은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뭔가 작업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네, 뭔가 잘못 눌러가지고 이상한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컨트롤 홈을 눌러주면 A1으로 이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이동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맨 마지막으로 가려면 컨트롤 방향키, 맨 오른쪽으로 가려면 컨트롤 방향키 오른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A1으로 오려면 컨트롤 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 H 5000셀로 이동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갈 길이 너무 멀잖아요.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 F5키를 눌러요. 그래서 가고 싶은 주소를 적어요. H 5000셀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네, H 5000셀에 커서가 순식간에 가 있죠.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여기가 뭐라 그랬죠? 이름 상자다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어요. 지에 9999로 가주세요. 99,999로 가주세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A1셀로 가주세요. 그러면 컨트롤 홈키를 눌러주면 A1셀로 우리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영역 지정하는 거 제가 여기를 조금 색깔을 칠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영역 지정하겠다. 드래그 해주면 되죠. 또는 첫 번째 셀 클릭, 마지막 셀을 Shift 클릭을 해도 되지요. 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있는 행 전체 또는 열 전체 이런 식으로 네,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가 컨트롤 A를 눌러주면 모두 선택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내용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 나, 다, 네. 이렇게 임의의 숫자를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네,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제가 그냥 이거를 네,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 개 붙여 넣게 볼게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다 놔두고 컨트롤 A를 눌러주면 딱 이렇게 되죠. 바깥쪽에다 놔두고 컨트롤 A를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가 입력된 곳에서 컨트롤 A를 눌러주면 연속된 범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지정을 해줘요. 이렇게요. 차이점이 있죠. 또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짧으면 여러분이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지만 데이터가 많은 경우 가다 보면 또 마우스 누르는 게 조금 실수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고 Shift 클릭해도 되고요. 또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Shift 누르면서 방향키 아래로 눌러주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눌러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네, 빠르게 영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비연속적인 범위 지정을 하려면 클릭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영역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비연속적인 범위를 지정할 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지정해주면 되겠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다가 에이 아니야 그러면 ESC를 눌러주면 돼요. 입력하는 도중에 입력하는 것을 취소하고자 한다. 그러면 ESC를 눌러주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대안이라는 글자를 쓸 건데 두 줄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대를 쓰고 Alt 엔터를 쳐요. 한을 쓰고 엔터. 되죠? 그래서 두 줄로 줄바꿈할 때는 Alt 엔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영역을 지정을 해놓고 여러분이 쓰면은 자, 가 엔터, 나 엔터, 다 엔터, 라 엔터, 가 엔터, 나 엔터. 어떠세요? 계속 이 영역 안에서만 셀 포인터가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쓴 것을 위치를 이동하고 싶다. 경계선 눌러주고 가져가면은 이동이 되고요.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면 복사가 되고요. 물론 키보드로 가능하죠. 키보드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여기서 컨트롤 V 또는 컨트롤 X 클릭해서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네, 이동은 컨트롤 X, 복사는 컨트롤 C, 붙여넣기는 컨트롤 V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음 눌러주고 한글로 미음 눌러주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특수기호가 표시가 되고요. 또 이제 여러분이 컨트롤 누르면서 세미콜론 눌러주면 현재 날짜,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눌러주면 현재 시간. 자,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엑셀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저장할 때는 이제 파일에 저장해주면 되고 찾아보기 눌러서 여러분이 그래서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요. 네, 여기서 파일 형식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과거의 버전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이제 끊어짐 없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버전별로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엑셀 통합 문서, 엑셀 SX 방식이고 매크로를 삽입한 경우는 매크로 포함시켜서 저장을 하겠다. 엑셀 SM이 되고요. 또 아주 낮은 버전으로 저장하겠다라는 것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여러분이 이제 CSV로 저장하는 방법, XML, 또 HTML, 또 엑셀 서식 파일, 다음에 이제 이런 PDF로 저장하는 거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엑셀, XX 기본 통합 문서 방식,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저장을 해 볼게요. 이제 한번 제가 임시라고 적어 볼게요. 네, 그랬더니 파일 이름을 뭐로 했었죠? 임시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임시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엑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